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26장에서 멀티미디어, 특히 오디오와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거, 그리고 스레드를 개념과 스레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물론 뒤에서 코틀린만의 또 스레드 말고 코루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무튼 그것을 마치고 이제 27장 서비스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하고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액티비티를 포함을 하면 바로 4대 요소죠. 앱을 구성하는 4대 구성 요소가 바로 액티비티, 컴포넌트, 액티비티와 그리고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아이고, 이 리시버인데, 제가 실수했네요. 잠깐만요. 좀 바꿀게요. 예, 죄송합니다. 리시버, 예, 요렇게 하고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하고요.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게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되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하는데 포그라운드의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브로드캐스트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에서 안드로이드 앱은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 및 그리고 기타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뭡니까 게시나 구독과 같은 디자인 패턴과 유사한 그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이러한 브로드캐스트가 전송이 되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시스템의 부팅 혹은 기기 충전 시작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의 이벤트가 우리가 발생을 할 때 브로드캐스트를 전송을 해요. 그리고 앱은 맞춤 브로드캐스트를 전송을 해서 다른 앱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 그래, 예를 들면 또 일부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됐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관련 앱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위에 우리가 뭐 앱을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브로드캐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앱은 특정 브로드캐스트를 수신하도록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가 전송이 되면 우리가 특정 유형의 브로드캐스트를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신청한 앱에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라우팅을 해요. 라우팅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는 그런 기계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라우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앱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플로우 외부에서 이제 메시징 시스템으로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다. 한 요 정도 개념을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 즉 앱이잖아요. 앱 사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각종 설정 값으로 DB에 우리가 접근하게 해주며 그리고 결과를 반환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다리 역할은 컨텐트 리졸버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컨텐트 리졸버는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주소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DB를 앱에서는 DB를 안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뭐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간단한 앱들이야. 뭐 계산기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DB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DB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DB에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죠. 제가 DB 데이터 저장과 관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앱에는 DB가 연동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 해당 앱의 DB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앱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DB가 만약에 혹여 전부 공개가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 보안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또한 또 DB 접근을 또한 완전히 막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즉 앱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프로필 사진 있죠.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하고 싶은데 카카오톡이 갤러리 앱이나 DB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은 DB에 있겠죠. 그죠? DB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죠?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내부 DB에 해당 어플리케이션만 접근 가능한 보안성하고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연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제공을 해요. 그게 바로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개념입니다. 일단은 뭐 뒤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이렇게 먼저 미리 얘기를 좀 해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복습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비스입니다. 자,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화면 없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말을 해요. 화면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백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스레드도 데몬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데몬 스레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 스레드가 있고 데몬 스레드가 있는데 데몬 스레드는 주 스레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데몬 스레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메일을 쓴다든지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자가 막 이렇게 타자를 치다가 내용을 작성하다가 잠깐 뭐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뭐 아니면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세이브해 주는 기능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세이브를 누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저장이 돼요. 그게 바로 데몬 스레드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말로는 데몬, 즉 백입니다. 백. 그래서 데몬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다루었던 액티비티 응용 프로그램은 화면이 그죠? 화면 즉 액티비티죠. 그죠? XML 파일을 우리가 뭡니까? 인플레이트를 하든 이제 ID 값을 찾아와 가지고 set content view 해서 우리가 액티비티에 XML 파일을 이제 띄워서 동작하게끔 만들죠. 근데 거기 화면에서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면 동작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이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하고는
즉 우리가 보는 포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면과 상관없이 계속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 용도가 뭐 사람의 나이와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 아니 신분이 아니죠. 직업이죠. 직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좀 뭐 앱을 어떤 앱을 특정 앱을 사용하는 게 좀 달라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음악은 많이 듣고 또 파일도 입출력을 수행하는 거, 특히 음악을 재생을 하거나 파일 입출력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몇 번 나왔죠? 이 트랜잭션은 여기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는 거래라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IT 전문 용어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쪼갤 수 없는 업무 처리의 최소 단위를 말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 앱을 우리가 켜둡니까? 안 켜두죠?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맞나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전화 앱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백그라운드 서비스에, 즉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화 앱이 계속 돌아가고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즉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앱을 화면에서 직접 쓰고 있지 않아도, 즉 포그라운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백그라운드에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가 온다든지 메시지가 온다든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앱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사실을. 그건 전부 다 서비스예요. 그죠? 예. 아울러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PC용, 그러니까 앱 말고 PC용 응용 프로그램에 비유를 한다면, 예를 들면 V3 백신이죠. 그죠? 알약 이것도 백신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비스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서비스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서비스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 제어판에 가면 우리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보면 뭐 제가 오라클을 깔았다, 뭘 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서비스를 우리가 실행, 중단 이런 것들 여러분들 컴퓨터를 많이 다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백신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서비스를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화면에 보이지 않죠. 물론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일부러 보려고 하면 화면에 나타나긴 해요.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동작하면서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바이러스가 떴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뭐 알려주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화면 없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서비스라고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 그러면 먼저 서비스를 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서비스는 액티비티처럼 똑같이 우리가 액티비티 만들면 매니페스트 파일에 액티비티 파일 우리가 매니페스트 파일에 추가하잖아요. 그죠?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선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액티비티 코드에다가 적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리케이션의 하위 요소로 서비스 안드로이드 네임 속성에다가 .my service 해서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my service로 했다면 my service 이렇게 우리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어플리케이션 하위 요소로 선언해주면 됩니다. 아울러 서비스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앱이죠. 상호작용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매니페스트에서 서비스를 또한 비공개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공개로 선언을 했다라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앱에서는 액세스도 우리는 차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익스포티드라는 서비스, 이 속성을 폴스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해당 서비스는 자신 본인의 앱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스크립션이라는 디스크립션 뭐 묘사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 특성을 추가해서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기재를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선언을 할 수가 이렇게 선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익스포트 속성, 안드로이드의 디스크립션 속성, 그죠?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본인의 앱에서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우리가 따로 기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C에도 보면 서비스 창을 열어보면 어떤 서비스명이 있고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쭉 이렇게 나타나죠.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서비스에서는 당연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콜백, 그죠? 콜을 하는데 백, 뒤에서 호출한다고 해서 기본 콜백 메서드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특히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on start command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타트죠. 커맨드 명령을 스타트 해라. 그래서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메서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서비스를 실행하려는 곳, 뭐 대다수가 액티비티죠. 그죠? 대다수가 액티비티에서 이제 스타트 서비스를 써서 우리가 호출을 한다. 그래서 이 스타트 서비스가 실행되면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무한히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서비스를 우리가 호출을 하면 콜백 메서드인 서비스의 onStart 커맨드 함수가 시작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서비스를 또 중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가 stop self 메서드 또는 stop 서비스를 메서드를 써서 우리가 따로 호출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백그라운드 서비스라고 한들 리소스도 잡아먹을 것이고 메모리도 잡아먹겠죠. 그죠? 그냥 구태여 쓰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중지를 따로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벤트 처리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자, 바인딩이 뜻이 뭐예요? 어디에 딱 붙어 있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인딩만 제공을 하고자 한다는 경우에는 onStart 커맨드를 따로 구현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하고 바인딩하고 이제 두 개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인딩이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 바인딩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우리가 프로그램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바인딩이라는 거는 족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래밍 IT용으로 보면 각종 여러 가지 값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구속, 바인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 배열, 라벨 뭐 이런 등의 명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별자가 그 대상인 메모리 주소 혹은 데이터형 또는 실제 값으로 배정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바인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바인딩 되는 것은 다이나믹 바인딩,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고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서 컴파일 하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메모리 값을 할당하는 것 또는 그는 메모리 값을 우리가 메모리의 값을 할당하는 것 또한 바인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인딩이란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 단위가 가질 수 있는 구성 요소의 구체적인 값 혹은 프로퍼티, 속성, 성격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바인딩 이런 것을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nStart 커맨드 메서드는 구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기본 콜백 메서드 중에서 onBind 방금 바인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른 구성 요소와 서비스를 바인딩 하려는 경우에 딱 붙으려고 하는 경우에 호출을 하는 거예요. 바인딩을 실행하려는 곳 이것도 역시 액티비티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액티비티에서 바인드 서비스를 써서 호출을 하면 onBind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제약 조건은 구현을 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리턴 값으로 우리가 iBinder라는 놈을 이제 반환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인딩을 하려면 onBind 이 메서드를 그리고 우리가 바인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메서드를 항상 구현해야 합니다. 구현을 하는데 바인딩을 하지 않는다. 그죠? 구현을 하는데 바인딩을 하지 않으면 리턴 값으로 너를
반환을 해주면 돼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고, 바인딩과 서비스의 이러한 개념, 그리고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봤다. 이론 시간에는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역시 서비스의 기본 콜백 메서드 중에서 onCreate가 있는데요. 자, onStartCommand, 서비스 실행, 혹은 onBind, 바인딩 시작, 그죠? 를 호출하기 전에 onCreate를 우리는 호출을 하는데, onStartCommand 메서드 또는 onBind에서 서비스를 실행하거나 혹은 바인딩을 하고 나면 서비스가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얘는 실행이 되며, 서비스가 이미 실행 중이라면 onCreate는 따로 호출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특히 프로그램에서 어떤 우리가 앱을 깔면 자동으로 서비스에 등록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서비스가 시작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onCreate를 그는 이제 내부적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호출할 필요 없고, 우리가 만든 서비스 클래스는 이제 우리가 onCreate를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on destroy, 뭐 말 그대로 destroy는 소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액티비티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소멸시킬 때 우리가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on destroy 메서드에서는 우리가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리소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구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잘못 썼네요. 구현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호출과 소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 서비스.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스타트 서비스를 호출한다라는 것은 한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액티비티죠. 액티비티에서 스타트 서비스를 써서 서비스를 호출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서비스에 있는 onStart 커맨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서비스가 뭡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이 stop self 메서드나 또는 stop 서비스를 써서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실행 중인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법은 stop self, 스스로 중단하거나, 그죠? 혹은 다른 구성 요소, 액티비티에서 stop 서비스를 써서 호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거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스타트 서비스를 외쳤을 때 매니페스트 파일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 액티비티에서 스타트 서비스 클래스를 등록을 했다. 그리고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액티비티에서 스타트 서비스를 호출을 하면 서비스의 on start 커맨드가 바로 호출이 된다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중단하는 방법은 stop self,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중단, 다른 구성 요소, 액티비티에서 stop 서비스를 써서 이제 호출을 해서 중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개념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실습할 때.
예. 물론 뭐 실습할 때도 제가 주석으로 달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죠. 예. 그 다음 보죠. 자, 서비스 호출과 소멸에서 바인딩 같은 경우는 바인드 서비스라는 바인딩을 호출한다.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바인드 서비스를 써서 서비스를 호출을 한다. 그러면 얘는 해당 서비스에 해당 구성 요소가, 그죠? 액티비티가 구성 요소가 바인딩 되어 있는 경우에만, 바인딩이 안 돼 있다면 너를 리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구성 요소가 바인딩된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서비스가 모든 바인딩이 해제가 되면 이제 바인딩이 이제 해제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소멸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고 이제 예제를 이제 치면서 실습을 하면서 익히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소멸. 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서비스를 강제로 소멸하는 경우를 보면 통상적으로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리소스를 정리하는 경우에만 국한이 돼요. 근데 뭐 요즘에는 솔직히 메모리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중단을 한다? 이런 경우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요즘에는 하드웨어가 너무 발전을 했죠.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강제로 소멸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포어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자 여기서 우리가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그죠?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포어그라운드, 그라운드. 이거는 뭐냐면, 포어그라운드 말고 일단 뭐죠? 우리가 이제 포어그라운드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그죠? 백그라운드는 이제 우리가 포어그라운드 이를 있을 때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는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강제로 종료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서비스는. 그죠? 근데 자, 우리가 개발사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화면을 오래 벗어날 때 강제로 종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의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백그라운드 작업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종료할 수 있지만은 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아니면 혹시 뭐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유예되는 그러한 뭐 내용 파일을 보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Alt 탭이라든지 다른 창을 띄울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그럴 때 앱이 계속 실행 중인 상태를 우리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와 반대로 그라운드라는 개념은 뭐냐면 앱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바로 지금 눈앞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두고 우리는 포어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어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또 정경색, 배경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는 뒤에 배경을 의미하고 포어그라운드는 앞에 정경색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죠?
예. 이게 제가 미술적인 감각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서비스가 강제로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서비스가 포어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바로 보고 있는데 이게 소멸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소멸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서비스가 바인딩이 되어 있는데 바인딩을 다 해제하지도 않았는데 소멸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소멸 가능성이 적어요. 이것도. 근데 서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장시간 실행이 될 때는 시스템 자원,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앱에서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앱에서 어떤 앱이 실행되고 있는지 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앱도 실행하고 저 앱도 실행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서비스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다가 제가 그럼 무슨 일이 있든지 뭐 씻으러 가든지 뭐 뭔 일을 하다 보면 다시 서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 게 있다가 다시 그걸 그거를 이제 그 앱을 선택을 하면 다시 시작하죠. 그거는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됐습니까? 예. 요거 서비스 소멸 후 재시작은 다음 이론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애업 됐기 때문에 요까지 하고 서비스 호출과 소멸 요까지 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비스의 기본 콜백 메서드 on start command, on bind, on create, on destroy 그리고 호출할 때는 start 서비스, bind 서비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스탑 할 때는 스탑 셀프 메서드, 스탑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를 클래스를 만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뭡니까?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의 개념, 트랜잭션의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7장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이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서비스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